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가장 완벽한 위조화폐 슈퍼노트 혹은 슈퍼달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방법은, 아니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일론 머스크처럼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워렌 버핏처럼 주식을 잘해서 미친 듯한 돈을 벌 수도 있죠. 아니면 석유가 엄청나게 터지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들은 타고난 운, 지능, 노력이 없다면 너무나도 힘든 일들입니다. 1000년 전에 석유가 터졌다면 부자가 되었을까요? 운, 지능, 노력은 물론 시대도 잘 타고나야 가능한 일이죠. 거기다 오늘 소개할 방법에 비해서 효율도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가장 돈을 많이, 그것도 무제한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화폐는 국가에서 직접 발행하며 엄격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통제하거든요. 화폐의 발행량은 그 나라의 경제 전체를 뒤흔들 만큼 중요한 사안이죠. 단적인 예로 갑자기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내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올 겁니다. 화폐의 가치는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들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돈을 저축하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바보가 될 겁니다. 짐바브웨처럼 불을 지피는데 돈을 사용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처벌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과거 로마의 경우 위패를 만들면 산채로 매장해버렸죠. 현재는 산채로 매장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으로 때릴 수 있는 최고형을 때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처벌이 강하다 하더라도 일종의 치트키 같은 범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라진 적이 없는 범죄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폐에는 위조인지 감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빛에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얼굴 같은 것들이죠. 물론 대외적으로 비밀인 것들도 많고요. 그래도 위조 지폐는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역사 속에서는 무기처럼 작전에 쓰인 경우도 있죠. 역사 속에서는 위조 지폐가 성행하게 되면 그 화폐를 쓰는 국가만 문제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국가의 영향력에 따라 화폐의 힘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죠.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바로 달러이죠.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세계적인 위기가 되듯이 달러의 위기도 세계 경제의 위기이죠. 당연히 미국은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 달러를 만드는 과정은 물론 디테일한 소재는 보안을 유지한 채 여러가지 감정 요소들을 섞어서 만듭니다. 과정도 복잡하고 엄청난 돈이 들죠. 그래서 달러의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회수하고 범인들을 잡아넣으면 해결될 문제이죠. 그런데 시중에 돌아다니기 시작한 이 위조 지폐는 기계를 사용해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쪽 같았고, 전문가들이 와서 감정해도 진짜 100달러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죠. 감쪽 같은 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슈퍼노트 혹은 슈퍼달러라고 부릅니다. 현재도 슈퍼노트를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5명도 안 되죠. 심지어 5명도 안 되는 이들이 슈퍼노트를 감정하는 방법은 시각이 아닌 후각과 촉각입니다. 시각적으로는 완벽한 상태이기에 후각과 촉각을 통해 감정하는 것이죠. 슈퍼노트는 1980년대 후반부터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발표했죠. 미국의 회사들은 가짜 돈을 감별할 수 있는 기계들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상점에 가면 지폐 감정기가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슈퍼노트는 지금까지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서 기계도 감정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서 100달러짜리를 내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일이 흔하죠. 왜 하필 100달러일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지폐 생산에는 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똑같이 만든 위조 지폐도 마찬가지이기에 100달러가 아니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100달러를 받지 않는 가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정밀한 위조 지폐 슈퍼노트를 개인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개인이 아니라 팀이라고 해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소 중견 정도 되는 기업이 엄청난 인력과 불법적인 루트를 통한 정보를 입수하고 한다고 해도 글쎄요, 될지 모르겠네요. 단순히 돈만으로 되는 일이라면 돈 많은 거대 범죄 조직들이 슈퍼노트를 안 만들 이유가 없죠. 이게 가능하려면 불법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을 쓸 수 있는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불법을 하는 독재 국가, 바로 북한이죠. 미국은 슈퍼노트를 발행하는 국가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직접 아니라고 말하지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만 러시아는 달러보다는 위조 유로를 만든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통하다가 걸린 적도 있거든요. 여튼 북한, 러시아, 중국 이 중에서 미국은 북한에서 생산하는
생산한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올린 북한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한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북한의 주수입원은 1980년대 이후부터 범죄 조직이나 할 만한 불법들입니다. 특히 약의 경우 국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 만든 약보다 품질 좋은 약을 만들어내죠. 위조 지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 탈북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1980년대 북한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무렵 김정일은 직접 미국에 위조 지폐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의 작전 자금은 물론 과거 위조 지폐가 전쟁에서 무기와 같이 쓰였던 것처럼 현대에도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시를 받은 것은 조선노동당 39호실. 39호실은 쉽게 말해서 북한의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곳으로 불법 활동과 합법 활동을 통해 북한의 자금을 버는 기관입니다. 2010년 기준 공식으로 발표된 것만 해도 100개의 무역회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죠. 이건 불법적인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현지에 법인을 세워 운영하는 합법적인 척을 하는 회사들도 포함됩니다. 다른 외화벌이와 같이 39호실은 김정일의 지시를 받고 위조 지폐를 만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그러니까 슈퍼노트를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4년에는 북한 외교관이 홍콩에 100달러짜리 달러를 팔다가 체포된 일도 있었죠. 이때 압수된 금액만 43만 달러였습니다. 이후로 북한의 위조 지폐 기술은 더 정밀해졌고 슈퍼노트가 탄생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생겨났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고액권인 50달러, 100달러의 사용을 꺼려하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결제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굳이 현금을 쓸 필요가 없어졌죠. 거기다 FBI 작전도 한몫을 했습니다. 바로 스모킹 드래곤 작전과 로얄 참 작전이죠. 위조 지폐의 대부분은 중국 범죄 조직에서 밀수되고 있었습니다. FBI는 이 조직에 언더커버를 심어놓았죠. 그리고 단연간의 신뢰를 쌓아 조직에서 슈퍼노트의 샘플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FBI는 범죄 조직에게서 대량으로 슈퍼노트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직들을 바로 검거할 수는 없었죠. 검거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FBI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유통책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판매자들을 만나기 위해 FBI는 이혼 파티를 연다며 사람들을 초대했죠. 자신들의 물건을 산 구매자이기도 하고 신뢰가 어느 정도 생긴 시점이었습니다. 의심 없이 온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체포되었죠. 다음 작전은 뉴저지에서 펼쳐졌습니다. 슈퍼노트 조직의 공범들 중 한 명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죠. 사실 이 공범은 FBI 요원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온 용의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체포되었고요. 두 개의 작전으로 87명의 사람이 체포되었고 450만 달러 상당의 슈퍼노트가 압수되었죠. 하지만 잡힌 이들은 전부 밀수업자들일 뿐 누가 만들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자신들이 생산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고요. 최근에는 미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죠. CIA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슈퍼노트를 만들어 돈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북한이 슈퍼노트를 생산할 만한 기술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죠. 하지만 이건 전부 의견입니다. 이후에도 북한의 외교관들은 슈퍼노트를 밀매하다가 몇 번이나 걸렸고 미국에서도 굳이 거짓말을 칠 필요가 없죠. 북한을 비난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굳이 슈퍼노트가 아니더라도 깔거리는 차고 넘칩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말은 북한이 달러를 카피하는 데 성공했다는 말인데 오히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말 그대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슈퍼노트가 줄어들고 아니 생산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시장에 풀린 감정하기 힘든 슈퍼노트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나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 지폐 생산 비용이 비싸져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점과 미국 비밀임무국에서 수사 방향을 슈퍼노트 감정에서 유통 경로를 막는 방향으로 바꾸어 사실상 유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면서 줄어든 것이죠. 당장 우리만 생각해도 현금을 쓰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어쩌면 세계의 질서를 위협할 수도 있었던 완벽한 위조 앞에 슈퍼노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